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나 왜? 이렇게 볼 때마다 내 얼굴이 제일 크게 나오는 것 아니야, 같아요. 내 얼굴을 누가 따라가? 할 말 알아. 오늘 주제는 수학을 재밌게 하는 방법. 수학에 그래서 그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 선생님 시간이죠. 우리 왜 의대 올케어반 얘기도 네네, 하고 맞아요. PD수첩에서도 그 얘기를 이제 많이 엊그저께 동영상을 그 PD수첩 때 찍은 거를 싹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아까운 게 많아서 조만간 올릴 생각인데 그때 드는 생각이 의대 올케어반이나 초등학교 때 의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좀 재밌게 난 그 게임식으로 인수분해 풀었다는 것도 되게 재미있었거든. 그래요? 응, 그래서 그런 좀 얘기를 그러면은 도대체 의대 올케어반도 가지 말고 초등학교 때 뭐 선행도 하지 말고 그러면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그럼 좀 솔루션을 줘 이런 생각이 좀 드시고. 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냥 집에서도 그렇고 약간 학습지 형식으로 약간 스티커북 이런 거 되게 많이 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가고 모임 갈 때는 애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혼자 안 나가고 애들을 데리고 나가면 엄마들 모여서 이제 얘기하고 있어. 우리 애는 옆에서 스티커북 붙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수학 관련한 거? 수학이지, 수학. 수학 플러스 뭐 한글도 있었고, 더 어릴 때는 이제 한글 이런 것도 있었고, 아무튼 도형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시리즈물이 많아요. 맞아. 삼성 출판사. 그런 데서 나오는 이게 그 1단계부터. 맞아요. 0단계부터 있어요. 0단계부터 그 단계별로 시리즈물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넘겨서 하는 스티커북도 있고 옆으로 하는 스프링 스티커북도 스티커북. 있는데 어릴 때는 그런 거 하면 애는 공부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진짜 수 같은 것도 뭐 1 더하기 이제 그 다음에 2씩 늘어나는 거 결국 그게 등차 수열이거든요. 애들은 그냥 1에다가 2 더하면 3 돼서 3 스티커 붙이고 3에다가 2 더하면 5 돼서 5 스티커 붙이고 이게 애는 놀이에요. 근데 그게 등차 수열의 연습인 거야 결국은. 저 큰 그림 어쩔. 근데 그러려고 한 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가 게임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거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사준 거지 얘를 수학을 잘하게 해서 내가 지금은 이 과정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은 전혀 저도 못했어요. 하다 보니까 애가 그런 게 재밌어 하고 애도 놀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라고 생각을 안 하고 시간 보내기 좋고 사실 그래서 저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시리즈물을 사실 다 풀었던 것 같아요. 다 그런 풀었던. 것들이 그러니까 밑바탕이 된 거지. 그치.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그런 거를 즐겁게 했지. 재밌게 했죠. 재밌게. 그리고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이거 진짜 책 한 권을 풀면은 한 일주일은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애가 재밌으니까 그걸 하루에 다 풀어버려요. 근데 애는 푸는 게 아니야. 그냥 노는 놀이하는 거야. 거야. 스티커 붙이는 노는 거야. 노는 거야. 그래서 진짜 저는 다 샀는데 더 할 게 없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우선은 애가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재밌게 한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 저학년 때까지 되게 재밌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때 제가 예전에도 언급한 적 있는데 이제 사고력 수학을 근데 사고력 수학에서도 사실 결국 그것도 놀이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애들한테 사고력 수학이라는 게. 실생활 연계. 그리고 또 생각이 나는 게 집에서는 놀이를 하더라도 그냥 뭐 일반적인 보드 게임을 하더라도 부루마블 뭐 이런 아주 그냥 뭐 인생 게임 이런 것도 물론 많이 했지만 그런 것 게임을 중에서도 진짜 많이 했구나. 그런 것 중에서도 약간 그런 숫자와 관련돼 있는 게임을 하는 보드 게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블로커스 그 다음에 루미큐브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집에서 놀아도 형제들이 같이 놀아도 아니면 저하고 같이 놀아도 주로 그런 게임들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놀기는 놀되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게 아니라 뭔가 머리를 쓰는 놀이. 그러니까 우리는 막 블루마블 하니까 애들 꿈이 다 건물주잖아. 블루마블 이런 거 루미큐브 했어야 되는데. 인생 게임 이런 거 딱 처음 들어가면은 그냥 바로 직업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대학을 가시겠습니까? 나눠지잖아. 그런 거는 아무 생각 없게 하는 거고 돌려서 그냥 나오는 대로 가는 거는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거고 그렇게 루미큐브 같은 거는 어쨌든 그 숫자 조합도 좀 해야 되고 블로커스 같은 경우는 도형을 이렇게 맞춰갖고 이게 뭐하고 연결돼 있는 도형을 막 끼워 맞추고 이런 거예요. 블루커스. 블로커스. 블로커스. 요즘에 블럭? 블럭을 평면화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름을 이제 모르니 안 한 거지 아예. 그렇지. 요즘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공부를 딱 책 보고 이렇게 애가 풀어서 어떻게 뭐 하는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일상생활에서 놀 때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구몬 지옥에는 안 빠졌었나요? 구몬도 할 말이 많죠. 구몬은 저희 하기는 해야 되겠고 재미는 있어야 되겠고 꾸준히 해야겠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지겹지 않아야 된다. 애가 부담을 느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루에 최소량을 받았어요. 최소량을 중2 때까지 했어요. 최소량을 와. 구몬에서 벡터 나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때 들었어요. 벡터까지 했어요. 저희 최소량으로. 근데 벡터가 고등과정이에요. 기하와 벡터 고등과정인데 중학교 때 그러니까 저희가 막 선행을 학원 가서 빨리 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구몬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본 건 있어요. 근데 그게 막 되게 응용돼 있어서 심한 문제 그렇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단순하게 풀 수 있는 거. 그렇죠. 근데 그것만 해도 수업할 때는 나중에 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선 뭘 하더라도 진짜 수열을 배우더라도 덧셈 뺄셈이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덧셈 뺄셈은 탄탄하게 다지고 가니까 나중에 다른 과목 할 때가 훨씬 다른 단원 나갈 때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작은 애 옛날에 그 구몬 선생님이 장래 희망이었다. 구몬 선생님이 장래 희망.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선생님이 귀여워. 부담은 안 되고 선생님 와서 놀다 가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이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존경이 생기고 그래서 나 저렇게 되고 싶어. 5학년 때 돼서 이제 학원을 본격적으로 수학 학원 몇 학원을 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사고력 학원은 초2 때부터 다녔던 것 같은데 그 사고력 학원에서 교과를 이제 병행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게 한 3학년, 4학년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큰애랑 작은애는 많이 다른 게 큰애는 더 늦게 갔어요. 큰애는 5학년 2학기 때 수학 학원을 진짜 늦게 갔어요. 갔구나. 처음으로? 처음 간 게 5학년 2학기 때요. 근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냐가 아니거든. 사실 그치 엄마랑 놀았잖아. 수학 놀았어. 가지고. 계속 놀고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야. 집에서 계속 노출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수학학원을 늦게 갔다고 수학을 그때 시작한 건 아니에요. 수학은 어릴 때부터 정말 뱃속에서부터 시작한 맞아. 놈이야. 아니 나 지금 생각난다. 뼛속까지 수학이야. 그 생각나는 게 내가 몇 년 전에 그 서울대 수학교육과 권호남 교수님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스토리텔링 교과서를 만든 분이야.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할 일이 있어서 했는데 나 그때 생각나는 게 지금 연태하고 연하 하셨던 그게 교수님이 나한테 그대로 얘기해 줬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수학을 초등학교 때 즐겁게 아이들이 할 수 있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내가 했어. 그랬더니 놀아라 그랬어. 수학 가지고 놀아라. 근데 지금 이게 사례야. 여기 김정쌤이 사례야. 그리고 미술관에 엄마랑 같이 미술관에 그림을 보러 감상을 하러 가더라도 거기에서 구도를 맞아요. 얘기하고 맞아요. 황금 비율을 얘기하고 맞아. 그다음에 음악회 가더라도 음악도 다 수학이다. 맞아. 음악, 미술, 그다음에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에 수학이 없는 건 없다.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수학을 같이 끄집어내주는 게 엄마 역할이라고 했어. 끄집어내주.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신 거야. 그래서 저희 애들 막 암호 풀고 막 이런 거를 진짜 놀이나 책이나 이런 걸로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 수학적 사고력을 그러니까 놀아라 이래서 놀아라. 높이는 수학적인 건데, 사고력도 생기고 수학적인 어떤 기초, 체력, 맞아요. 어떤 그 덧셈 뺄셈 그것도 딱 생기고. 근데 수학이 보통 나는 내가 왜 수학을 싫어했나 생각해보면 수학은 언어가 아니라 기호잖아. 그런데 이제 기호로 상징화하는 거가 나는 왜 글로 쓰면 되지 기호로 해.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기호로 바뀌는데 애들이 만나는 삶은 기호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일상에 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이고 삶이고 이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거기에서 수학을 찾아서 애들한테 이끌어주는 게 맞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기호를 주고 기호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낯설잖아 자기가 태어난.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었길래 나중에 맞아요.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수학을 못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게 그 미지수라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 x가 뭐야? y가 뭐야? 그럼 z가 기호잖아, 그걸 왜 상징. 풀어야 돼? 이거 자체가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안드로메다 같고 뭐 우주에서 근데 어느 순간 아인슈타인이 뭐 정신줄이 나지거든. 맞아 사실은. 맞아. 그렇군. 그랬는데 정말 그렇군 이러잖아. 근데 그렇게도 보는군. 수학 아니 점수 놀아라요 어릴 노는 때부터. 거.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 그대로 빌리자면 세상에 애들이 태어나서 세상을 만나는 거는 삶이고 그 삶 속에는 수학이 다 숨어 있다. 멋지다. 그런데 그 수학을 하나씩 하나씩 끌어내서 수학을 잘하게 하고 싶으면 그걸 끌어내서 수학 쪽으로 끌어내주는 거를 해놓으면 나중에 정작 애들이 추상적 사고를 할 나이가 있거든요. 지금은 구체적 조작기잖아. 왜 맞아요. 피아제 인지발달 맞아. 이론에 따르면 어릴 때는 구체적 조작기여가지고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경험해야만 알아. 이거를 추상화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너무 낯선 거야. 우리가 모르는 거를 머릿속에만 상상해서 구체화하기 힘든 것처럼. 근데 이제 나중에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정도 되면 구체적 조작기가 아니라 형식적 조작기래. 맞아요. 형식적 조작기는 어떤 되게 관념적인 거라든지 이렇게 기호 같은 것들도 상징 같은 것들도 이해하고 하니까 그때 가서 수학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수학을 가르치면 쉽다 그랬어요. 맞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형식적 조작기가 나이가 만 10세 전후잖아요. 그러면 만 10세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정말 놀이로 구체적으로 손으로 만져야 정말 돼.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경험해야 거를. 알지. 그래서 그렇게 초등학교 보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우리가 말하는 교과 수학을 한 거죠. 수학을 한 거죠. 교과 학원에 수학을. 가서.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잘하지. 그쵸. 그리고 수학에 대한 일단 거부감이 맞아. 없어야지. 이게 맞아. 수라는 게 지금 제가 그렇군 했던 게 저는 XY를 보면은 마음이 편해요. 신기하지? XY를 보면 왠지 친근해. 먹을 거 보면 좋아하는 것처럼 XY 보면 난 좋아해. 블랙홀로 빠지는 것 같아. 아 그래? 느낌이 그래서 좀 나는 언어를 보면 그래. 되게 편안해. 나는 글을 언어 보면, 나는 난 글을 아니야. 보면 되게 편안하고 금방 읽어요. 나는 그리고 그림으로 보면은 금방 읽혀.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 다 다른 다르구나.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그 교수님 얘기가 진짜 딱 맞고 여기 그 김정쌤이 이렇게 한 게 아니 그러면은 어릴 때 올케어방 가지 말고 의대 대비반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뭘 해요? 이런 거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 6학년 다 돼서 갔다며 네. 학원도. 네. 사실 우리 딸도 6학년 다 돼서 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집에서 시켰다는 거. 수학을. 그래.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엄마가 어느 정도 수학을 잘 알고 잘 알면 더 잘 이끄는 거거든. 내가 국어를 잘하니까 국어를 잘 이끌듯이 잘 알면 이끄는 거니까 엄마가 좀 어느 부분에 강점이 있으시면 수학에 강점이 있으시면 유리한 건 맞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타고나는 것도 무시는 못해요. 아유, 또 그 결론이 그렇게 아니, 나오네. 근데 아니 요즘에 키워지는 것도 굉장히 커요, 사실. 그리고 수학은 연습을 하면 처음에는 어렵고 쉽고의 차이는 있지만 요즘 고등 수학까지 수능 수학까지는 사실 연습을 하면 돼. 열심히 풀면 돼. 아유 희망이 생기네.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이 성향을 50% 갖고 태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50%는 환경에 의해 전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 수학 머리나 어떤 언어적인 머리나 뭐 예능적인 머리나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